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양시장 1% 넘게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크해볼 부분 하나씩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수주 소식이었습니다. 천공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중동 지역이 K방산의 새로운 시장으로 좀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 PBR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았던 자동차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고요.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같은 수준으로 신용 등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오전 중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7%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약 5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 적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또 보통주에 대해서는 5대1로 액면 분할할 예정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언급했으니까요. 이 부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29%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8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 정도 상승하면서 2,600선 지지하면서 움직입니다. 2,60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의 상승률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8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먼저 볼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함께 물량 좀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가 8,700억 원 넘게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먼저 보실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좀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 투자자는 현재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대응 전략 짜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은 연휴 좀 앞두고 강하게 좀 상승불을 켰습니다. 다행이다는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오전장은 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 연휴 연휴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급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연휴가 되기 마지막 매도가 어제 오전에 됐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제 이후로 상당히 좀 좋게 나와줄 확률이 많다 말씀드렸는데 오늘하고 내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 이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큰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어떤 시기 논쟁들이 상당 부분 많이 좀 존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약간 일희일비하는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전히 기업 실적, 경기 호조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을 현재 서서히 누그러뜨리는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차트를 이제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연초에 급락이 좀 됐다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한 달째
한 달의 어떤 흐름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급반전,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급반전이 됐죠. 근데 미리서 반등했던 성공하는 모습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이틀 동안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 이제 추세의 전환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파동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달의 이제 주파동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달의 주파동이면은 단기 조정이 계속이 되더라도 이 급등 파동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런 논리라면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먼저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평선으로 이제 보시면은 61평선이 이제 견저항 우상향이 되고 있고 21평선이 데드가 나왔다가 여기서 제골드가 나와주고 5일선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고 주가는 위로 향하는 어떤 정배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익히 경험을 좀 했던 11월하고 11월의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연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코스닥 부분에서 상당 부분 현재 주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본격적인 파동들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파동들은 현재 21선이 돌파돼야 되죠. 그래서는 현재 상승해주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현재 코스피보다는 약간의 한 1주에서 2주 약간 늦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를 따라서 코스닥도 움직여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내일 뭐 잘하면은 내일 또는 연휴 이후에 21선을 이제 돌파하는 변곡점 자리가 연휴 전후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5일에 어떤 탄생 파동이 일어났다. 2월에 어떤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됐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지켜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1% 넘는 강세 보이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연휴 이후에 21선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미리미리 방송 보시면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분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오전장을 더 예쁘게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협진입니다. 식품 가공, 기계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2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영향으로 오늘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은 하림그룹의 H&M 인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은 하림그룹의 H&M 인수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하림그룹은 페노션의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 인수가 무산되면서 페노션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워로직스입니다. 대표적인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오늘장에서 이 주제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모으게 되면서 관련주로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더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까요? 예, 파워로직스입니다.
네, 오늘 장 베스트 종목 파워로직스입니다. 이전에도 또 여러 차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참 쉬이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게 되면서 관련돼서 시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 파워로직스는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2차 전지 보호회로 BMS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의 삼성전자의 이제 공식 협력 업체인데 이 전기차 시장으로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제 보호 시스템이기 때문에 칩 이쪽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배터리 이제 팩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맡은 경우가 있는데 파워로직스는 현재 베트남 공장 계속해서 공격적 증설을 계속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말이 좀 많이 있었죠. 국내 학술 어떤 학회에서는 현재 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다 하지만은 실제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100%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또 해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 제조를 했다는 뉴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초전도에 관련된 정책적 연구 이게 이제 상용화길 이 LK99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쟁적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LK99에 대한 어떤 기대가 만약에 어떤 완벽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할지라도 어떤 진일보한 진척이 되는 어떤 그런 바운드리의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어떤 의료계에서 말하는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신약 개발도 한 10년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진일보된 발전이 분명히 미현상된 단계의 물질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들이죠. 요거를 상용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투자라든가 또 추가적인 후속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는 부분들이 LK99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장주고 또 시세가 죽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최근에도 이제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뭐 신성이 ENG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접근해야 정상일 수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료가 또 있는 이런 부분들 파워로직스가 상승과 전고점 돌파 안착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최근 노란톡에서 2, 3일 전에 한번 공략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공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통 차트가 굉장히 좋은 어떤 출발 모습이 좋은 종목군 중에 탑3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중에 파워로직스를 첫 번째로 제시를 했고 상 근처까지 사실은 뭐 상한가에서 약간 무너졌던 부분들이 좀 29%가 상한가까지 갔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란톡에서 정말로 파워로직스를 아침에 제시했느냐 정확하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현재 보여드릴 부분들도 있고요. 또 매일같이 또 자주 노란톡에서는 매일 차트 분석, 매매 타이밍 이런 그 트레이딩 관련된 교육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베스트가 베스트이자 어떻게 보면은 노란톡의 베스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베스트 종목 파워로직스였고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척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 함께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기주 종목도 두 가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와이즈버즈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와이즈버즈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메타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로 또 한번 시세를 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이 종목 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광고 주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플랫폼 사업이 어떻게 보면 AI 쪽으로 많이 이제 변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 플랫폼이나 SNS나 이런 부분들이 변하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에 부착이 되는 광고도 마찬가지 AI가 장착이 되는 흐름으로 좀 바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어떤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 SNS 플랫폼의 어떤 경쟁들이 국내적으로 활발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틱톡이 어떤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틱톡샵 을 개설하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이제 치지직 이 부분들이 게임 스트리머의 어떤 가능성들이 열어주고 있고 또 현재 아프리카 TV하고 같이 이제 경쟁 구도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직관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항시 이제 광고가 되고 결국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검색에 대한 추천이죠. 추천의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시대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광고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의 어떤 시세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와이즈버즈도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좀 냈던 종목이 있는데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 이제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2선 돌파를 하자마자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중바닥의 박스권을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급등했다 바닥. 또 급등했다 바닥인데 세 번째는 진짜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상승 삿바의 형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기주 종목 만나봤습니다. 지난번 메타와 관련해서 묶이면서 크게 좀 시세를 한번 낸 바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에서의 흐름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예, 에코프로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꼽아주셨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언급을 좀 드렸지만 실적을 오늘 오전 중에 발표를 또 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그다지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일단은 이 전기차 부분들은 중장기로 이제 성장했던 흐름들인데 몇 달이고 1년이고 실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실 부분이고요. 또 전기차에 대해서 대세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정체 구간이다 아니면은 좀 쉬어가는 구간. 이거 시세라는 것은 장기 시세 어떤 연봉으로 보면은 몇 달 쉴 수가 있고 또 1년을 또 쉴 수고 또 실제는 2년을 또 쉴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세 사이클이 3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3년 주기 사이클이 되면서 정별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에코프로가 충분하게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이렇게 피크를 칠 때 국민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상을 좀 했죠. 그런데 피크를 칠 때는 현재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이 좀 해당이 되는데 똑같은 펀더멘탈인데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죠. 결국은
펀더멘탈인 그대로이고 다만 차트가 달라진 부분들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는데 중장기 성장성이 그대로 자라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제죠. 월 사이클로 보면은 20개월 선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계열의 전체 자회사의 지주회사 역할도 좀 하기도 합니다. 자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으면은 모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전형적인 바닥의 시그널들 마지막에 어떤 바닥은 뭐냐면은 투매가 나와주고 21선에서 이중바닥, 다중바닥이 나오고 21선 돌파를 했을 때 상승-삿바형 형태가 나와준 것이 일반적인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벽하게 에코프로는 이런 특성들을 그대로 납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조금 조정을 보여주는 15%는 약간 부담스럽죠. 조금만 10% 초반대만 있으면은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에코프로 만나봤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또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하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또 가격 조정을 이미 또 충분히 받았다라는 점 또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실적 발표한 후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스마트 센서와 디바이스 시장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웬만한 전자기기 안에는 다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작게 보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지문 인식 센서도 있을 수 있겠고요. 카메라 모듈 센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넓게 보다면 요즘 또 사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스마트팜 안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센서들도 함께 좀 심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센서와 관련해서 주제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센서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센서 하게 되면은 이미지 센서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또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 센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이미지 센서 외에 많은 어떤 센서들이 있고 센서에 대한 트렌드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사물의 인터넷을 구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마다 필요한 어떤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센서라는 것은 가장 이런 부분이 있고 나서 어떤 통신의 어떤 발전, 통신의 어떤 발전 인프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구현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센서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면 또 효율적으로
현재 기기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첨단 기술이 되면서 센서의 크기가 굉장히 좀 마이크로 단위로 작아지고 나노 단위도 작아지고 하는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MR 기기, 또 XR 기기, 또 이 스마트 링, 스마트 워치 이런 첨단화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현재 마이크로화가 센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 환경의 어떤 신호 이 부분들을 센서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주는 단순히 바꾸어주는 부분이 센서의 이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실제로 센서에다가 기계적인 어떤 작동 이걸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필요해 보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센서들이 있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양한 스마트 센서,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AI 센서라고, 스마트는 곧 AI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AI까지는 아니지만은 현재 지능형 어떤 센서인데 앞으로 AI 센서까지 등장하는데 많은 어떤 그 컴퓨터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센서도 스마트 센서의 시대가 많이 열려지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공정의 기술을 흡수를 해서 계속해서 축소 지향이 지금 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스마트 센서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바이오 센서뿐만 아니라 이미지 센서, 습도 센서, 적외선 센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할 수 있는 많은 센서들이 초미세화로 만들어져서 안에 이제 탑재가 되고 물론 어떻게 보면 연성 회로 기판 안쪽에 이제 배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자극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나중에는 중앙 통제 장치까지 연결이 되는 어떤 구조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생활 속의 스마트 센서는 자동차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모듈 외에 여러 가지 뭐 유량기, 가속 센서, 뭐 중력 센서, 뭐 이미지 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적외선 이런 여러 가지 센서 부분들이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다 센서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어떤 비전에서도 로봇에서도 많은 센서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 부품 쪽에 어떤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센서는 CMOS 이미지 센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부분들이 굉장히 센서 부분에서 대표라고 보면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떤 종목군들을 좀 다뤘죠.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의 어떤 흐름들 대표적인 CMOS 이미지 센서 부분들은 간단한 원리를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밑에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신호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마이크로 단위, 그러니까 MEMS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MEMS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초소형 전자 기계 장치. 그러니까 초소형으로 어떻게 보면은 센서를 만들고 여기다가 기계 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하는 것이 MEMS이기 때문에 뭐 센서다, MEMS다.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약간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초소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반도체 표준 공정을 통해서 거의 흡사하게 만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만들어서 MEMS 센서가 있고 초소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미니 제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빔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은 AR 안경에 같은 경우는 아주 손톱만하게 만드는 기술도 좀 있죠. 뭐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스피커도 마찬가지 아주 초소형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센서 부분들이 바로 맴스의 기술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상용화된 것은 휴대폰에 모든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주가 현재 다 어떻게 보면은 MR 기계, XR 기계, 스마트 링, 그다음에 웨어러 워치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맴스 센서가 있기 때문에 XR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AR은 더 진보가 돼야 되겠죠. 왜? AR은 진짜 안경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안에 마이크로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3D 토프, 이게 카메라의 센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스피커까지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아주 초소형으로 전부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안경하고 똑같은데 약간 두꺼울 뿐이죠. 약간 부착하는 느낌만 나고 완벽하게 어떤 AR 기기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좀 생각되기 때문에 맴스 센서의 어떤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좀 생각됩니다. 스마트폰 구조의 부품 중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센서 관련된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다음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반도체하고 약간 겹쳐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고 XR 기기의 또 구조 안에 보면은 내부를 보더라도 많은 부품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워치에서도 안에 보면은 많은 센서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자부품의 어떤 세계에서 맴스가 초소형화될수록 상용화 길이 많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 스마트폰 부품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에 포함이 되면은 전혀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면은 얼마든지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종목으로 부상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센서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로봇 관련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또 이미지 센서나 초소형 장치 등도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맴스 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이나 AR 기기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전망성이 좀 더 밝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수혜주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AS로 살펴볼 종목도 이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에 소개해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반도체 장비 관련한 업체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차익 실현 좀 매물이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장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1.5% 정도 추가 정도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번이 오히려 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그래서 고공 횡보를 한 번 할수록 두 번 할수록 세 번 할수록 탄탄의 바닥이기 때문에 탄력이 앞으로 더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웨이퍼 측정 장비입니다. 보통 현재 미세화될수록 첨단화될수록 적층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적층 구조란 것은 건설에서 이렇게 층 올리듯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고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좀만 틀어지면은 불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회로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계측 장비를 좀 가지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즉시 잘못됐을 때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첨단에서는 현재 첨단 어떤 부분의 반도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보자면은 7월 달에도 이야기했고요. 또 11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까지 가고 저항을 보이고 다시 한번 돌파하려다가 밀려주고 이런 모습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은 이중 바닥을 보이고 가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일, 62일 수렴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2차 상승 신호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좀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오로지 이렇게 생각이 이미지 그 단어를 매칭을 좀 하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S 차원에서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반도체가 또 미세화될수록 장비의 중요도 또한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지, 관심 종목으로 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지 이 종목 하나만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이제 동메달부터 출발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꼽아주셨을까요? 예, 옴니 시스템입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 옴니 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계량기 또 제조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건축물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폭넓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메달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성장성의 한계가 좀 많이 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감이 저도 개인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님이 이야기했을 때 약간 찔리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왜 동메달입니까 하는데 아무튼 한번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옴니 시스템은 이 스마트 그리드 쪽에 거의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보통 계량기는 현재 계량기 같은 경우 검침, 가스나 수도 검침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수적인데 예전에는 그때 전부 다 검침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체크했는데 디지털 계량기, 무선으로까지 또 원격으로까지 이 계량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술적 진보가 좀 되면서 나와주고 있죠. 그런 성장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빌딩 제어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큰 방향성인데 특히 이제 건물형 EMS, 건물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떤 솔루션도 신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성장성은 높다 좀 생각이 되는데 또 전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물 인터넷 기반 수도나 가스 또 스마트 미터링 관련된 솔루션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연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현재 수도 쪽, 그다음에 하수도 쪽도 스마트 펌프 플랫폼도 구축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전력도 구축을 하고 있고 이제 전력 검침뿐만 아니라 빌딩 관리까지 좀 하고 있는 또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인 스마트폼
팜린 솔루션까지 모든 것을 재야 되죠.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옴니 시스템 차트를 보게 되면은 2단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빠질 만한 어떤 조건이 없고 완벽하게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일어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또 앞서서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어서 나올 은메달과 금메달이 얼마나 더 좋은 종목일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동메달 종목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차트상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미리부터 좋은 자리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2위는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EM텍입니다. 네, 은메달 종목 EM텍입니다. 이 종목은 음향 쪽과 좀 관련이 돼서 많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신사업으로 또 헬스케어 쪽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제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은메달로 꼽아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시대, 모든 것은 센서를 마이크로화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마이크로 스피커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디바이스 쪽에 장착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폰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스피커의 개념이죠. 이런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 가장 높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전자시장 담배 이 부분에서도 모든 이제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이 부분을 확대를 좀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음향 제품에 관련된 ODM 생산을 전문으로 좀 하청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진다. 그다음에 헬스케어에 대한 ODM 사업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센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2만 원짜리가 6만 원 한 3배 정도까지 올랐고요. 지금은 한 절반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지금 이중바닥, 삼중바닥이 완벽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터닝이 좀 될 수 있는 3파동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쪽의 어떤 시장의 강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센서가 마이크로, 즉 어떻게 초소형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좀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반전에 대한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차트 분석들 정확한 매수 타이밍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는데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종목명에 대한 힌트 보통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동반자를 파트너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약간 단어가 비슷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파트너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비슷한 느낌으로 단어?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금메달로 집중해 주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업체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광맥화, 다시 말해서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각종 조그만 부품. 이걸 이제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문 인식 센서를 포함해서 각종 센서에 대한 어떤 패키징 사업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좀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각종 헬스케어라든가 전자담배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ODM 생산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완벽하게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모바일 분야 쪽에서 각종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나열한 걸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업체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많은 이제 부품들을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약간은 문어발시 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센서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은 신성장 동력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XR 기기, 워치 쪽 이런 좀 첨단 제품 이쪽에 부분에서 웨어러블 쪽에 포트폴리오 센서 쪽 들어갈 수 있는 센서 쪽을 집중을 좀 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의 전자담배 사업, 그다음에 헬스케어 각종 어떤 센서 이쪽을 하고 있는 신사업적으로 이제 펼칠 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자세한 어떤 가격 또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면은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세계에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따끈따끈하게 최고의 어떤 갈 종목을 딱 제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모바일, 모빌리티,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까지 해서 다양한 기기의 센서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힌트로는 파트너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오늘의 금메달 종목, 정확한 종목명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혜주들 함께 좀 차례로 만나봤고요.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스마트 센서와 디바이스 시장 살펴봤는데요.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등을 포함해서 이미지 센서와 맴스 센서 짚어주셨고요. 특히 맴스 센서의 경우에는 XR이나 AR 기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 초전도체, 그리고 광고 쪽에서 시세가 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베스트 종목으로는 파워로직스 꼽아주셨습니다.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좀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